보고 나 잡고 다니네. 그렇게 못마땅해요? 네? 아주 비가 온다고 해요. 치는 건데. 천막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진짜. 비 온다고 해서 힘으로만 치는 건데. 간주하십니까? 힘으로만 가냐고요? 이거 불법 시설물이라고요? 불법을 누가 했는데? 공무원이 해야 할 관리 감독 안 하는 거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유태영 이사장 부인 허위로 근무한 거 환수만 하고 왜 그때 행정처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요. 여기 비닉 뜯어내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성남재단 일로 야근을 하세요 그럼. 이런 일로 야근하지 말고. 야, 씨발놈아.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공무원이지? 너 지금 공무 중이지? 야, 너 이리 와봐.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야, 너 공무 중이지? 공무 중이고 찍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 어? 아저씨, 공무 중이고 찍었는데 왜 저희 신경 가요, 아저씨? 어차피 안 돼. 자, 어디 또 들어? 하지 말라고. 진짜 놔두란 말이야. 놔둬. 곱게 처먹을 쓰레기가 개새끼야. 어? 야, 술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을 개새끼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어? 야, 뭘 잘못했어? 너라고! 내가 못 들어가! 너 뭐야! 뭐 잘못했지! 너네 뭐야! 우리가 진짜! 오늘 이래! 됐다고. 아니 왜 안 들어? 응?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아, 왜 무기를 들어? 무기를? 아예 그만해. 아예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뭐야? 나랑 같이. 이거 다 빨리 이거. 경찰이잖아, 경찰. 때리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다 찢었다. 니 치셔봐. 아이고. 내라 이 개새끼들아. 야, 니만 다친 줄 알아? 야, 니만 다쳤냐? 어? 너 이 새끼야 너. 싸우지는 마. 술 처먹으려면 술 처먹으려면
야, 이 개새끼들아! 술 처먹었으면 이 개새끼들아! 뭘 그만해! 뭘 한마디만 하는데 술 처먹은 새끼가 와서 술 처먹은 새끼가 생태 부리는데 공부는 안 해 새끼가 야, 이 양반이 개새끼야! 사진 찍어! 이 자식들이 어디서 여기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 깜짝같은 놈들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마 다 죽여줘 하시라고요. 다친다니까 다친다니까 뭘 말로 해 개새끼들아! 야, 착하자, 야, 니들 우리 집을 부숴대고 우리 안 되냐? 들어가라고 이 개새끼가 들어가라고! 너희들 어제 술 먹고 지랄이야! 들어가라고 공부시키지 말고 너 수능 나고자 꺼져. 너 수능 나고 지랄이야! 들어가라고 씨발 뭘 조용해 지금 들어가라고 씨발 어제 술 먹고 다른 짓을 한다고 했다! 내 부모들이야! 새끼야 개새끼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사진 똑바로 살아있잖아! 뒤에를 똑바로 하랬지! 정말 이 개새끼야! 네가 바로 개새끼야! 네가 바로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바로 이런 짓거리 하는 새끼들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이 개새끼야! 사람 새끼가 이런 짓 할 수 있냐고! 말을 막한 게 너네 행동을 막했잖아, 이 개새끼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적당해! 시선에서 니네가 어제 술 먹고 적당해 개새끼들아! 니네가 가진 새끼가 무슨 좀 만들고 있어, 이 개새끼들아! 술 먹고 생피 부리는데 공부 안 해 생겼냐 야! 지금 해마다 수없이 헤쳐놓는 있는 새끼들 앞에서 술은 누구 돌로 먹냐 새끼야 술은 누구 돌로 먹냐고 야! 누구 돌로 먹냐 야! 새끼야 장애 팔아서 장애 팔아서 빨로마 이런 씨발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누구 돌로 먹냐 개새끼들 장애 팔아서 사람 장사하는 새끼들 비호하는 게 야, 야너 씨발 이 개새끼야! 꼴에 자존심은 있냐? 욕하면 기분은 나쁘냐? 야, 이 쓰레기 짓 하는 새끼가! 나쁘냐 씨발 야, 이 쓰레기 짓 하는 새끼가! 야, 꼴에! 야, 이 개새끼야! 야! 네가 공무원이냐 이 개새끼야? 야, 인간 새끼들이 밤에 술 처먹고 야, 인간 쓰레기 짓 하면서 꼴에 자존심은 있냐? 야, 국민의 월급 줬으면 씨발놈들아.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지금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욕 먹으면 기분은 나쁘냐? 사람이나 니네도? 개짓거리 하면서 사람이라고 욕 먹으니까 기분은 나쁘냐? 니네 아들 딸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네 자식 새끼한테 이 모습 보여줄까, 이 개새끼들아? 네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 씨발놈들아 네 자식들한테 장애 근데 부모님 팔아서 뭐냐? 사람 장사하는 새끼들을 도와주느라고 이 시간까지 술 처먹고 장애 동성장 맞고 이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한 거야 이 씨발. 왜안 나가? 진짜 왜안 나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도와줘 안 돼. 술 먹고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경찰이냐고 공무집행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잖아요. 농담 냄새가 안 나. 나와요.
나와보세요. 경찰에 술 먹었거든요. 저는 술 먹었어요. 냄새 안 나요? 아니 냄새 확인해봐요. 누가 술 먹었어요?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게 하네. 나는 이름을 모르니까 일로 오라고요. 아, 잠깐만요. 수사 확인시켜 줄게요. 여보세요. 난 이름을 몰라. 이름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 누군지 모르고. 아니, 잠깐만요. 제 말 들어봐요. 확인시켜 준다고요. 제 말 들어봐요. 저기다 모여 있어요. 제 말 들어봐요. 옆에 선생님 나거든요. 제 말 들어봐요. 제 말 들어봐요. 말해보세요. 안 들을 거예요? 말해보세요. 뭔데요? 안 들을 거예요? 말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얘기 다 하고 뭘 혼자 다 들고 다 대피고 하라고 그래요. 말씀하신다면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술 먹고 공무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정은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을 해요? 지금 여기 나중에 어떻게 판단을 해? 그거를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는 판단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저는 판단합니까? 지금 맡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내가 우리 대형 집 내가 가져와. 프로밖에 옆에만 지나가는 나거든요. 먼저 측정하는데 내 운영한테 측정합니까? 그 교통공사 데리고 오든지. 장난하세요? 지금 말장난하세요? 예? 냄새 난다! 그걸 뭘 몰라! 야, 저 새끼 내가 야,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 이제 북고 비리 혐의가 밝혀졌는데 종로구청이 그럼 행정 처벌을 해야 돼요. 이사진들을 해임시키고 이사들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강하게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는데 종로구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북고 횡령 금액이 밝혀졌으니까 그것만 환수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사장이 27억의 비리를 해먹은 게 밝혀져서 5년 동안 한 것만 밝혀져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근데 산하에 13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1개 시설에서 해먹은 게 27억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그 같이 비리를 했던 피복업자가 증언을 했어요. 내가 다른 시설도 그렇게 돈 떼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럼 종로구청의 입장에서 강북청의 입장에서는 산하의 다른 시설들도 조사하고 이사장이 그렇게 비리를 해먹었으면 이사 해임시키고 거기를 다시 그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바꿔야 되는 게 종로구청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된 이사장이 자기가 구속되니까 구속되기 직전에 이사장을 퇴임하고 자기 아들을 이사로 앉혔어요. 그 아들이 27억 중에 4억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온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이사로 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인을, 이 사회복지 법인을, 이거는 비영리 공공의 시설인데 이걸 아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오면서 자기 친구를 이사장 대행으로 앉히고 뭐 이런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단은 그걸 문제 제기하는 노조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거 물론 무죄로 다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러면서 계속 노조 탄압을 하고 종로구청은 계속 성남재단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27억은 환수도 안 했어요. 그 예전에 1억 밝혀진 건 환수를 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27억은 환수도 안 했고 이사진들을 비리 이사진들이 있는데도 해임시키지도 않고 책임을 묻는다면 한 사람 명령을 한 거예요? 안 했죠. 안 했고 해임도 안 시켰고 그러니까 그 전 사건 그러니까 비리를 여러 번 해먹었거든. 이번에 밝혀진 27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시설 비리가 그렇게 밝혀졌을 때는 이사진들을 해임시키는 권한이나 이런 게 종로구청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너의 권한을 행사해서 이 비리 법인을 비리를 척결하고 새 민주적 이사진으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시설 운영이 되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천막농성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종로구청에 6, 7번째 왔어요. 그동안 기자회견도 했죠. 과장 면담도 했죠. 국장 면담도 했죠. 구청장 면담도 했어요. 구청장은 바빠서 나 이런 거 모른다. 그리고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구청장 면담이에요. 오늘 몇 시간이에요? 오늘은 2시부터 집회가 있었고 6시에 정리 집회를 해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야간 농성 대우만 남아서 지금 농성장을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천막이 쳐 있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 천막은 저들이 낮에 천막을 뺏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폭력적으로 장애인들을 막 휠체어에서 끌어내리고 아까 그 한수막으로 막 목 감아서 땡기고 막 이런 식으로 폭력을 써가면서
침탈을 했던 적이 벌써 이번이 한 4번째 정도 되거든요. 오늘 하루만. 그러는 과정에서 다 저기 이제 부러지고 또 천막은 뺏어갔어요. 그래서 천막을 뺏어갔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을 사다가 오늘 비닐 치고 비를 좀 피해 보려고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비닐 치니까 와서 자기가 철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법 시설물이라고. 불법은 좀 성남재단에서 27억을 해먹은 게 불법이지, 여기 비닐 조금 치는 게 그게 뭐가 불법이야. 어쨌든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더니 지금 막 직원들 야간에 대기시켜놨어요. 이 종로구청에서. 다들 지금 다 나가서 술 먹고 오더니 다 들어오더라고. 아까 다 들어오더니 지금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가정에서 뭐 여성들도 막 아무 몸이나 잡고, 그리고 휠체어에서 사람들 다 휠체어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휠체어 탄 사람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고서도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만 쫙 나와가 몇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침탈하고 이게 천막이 있고 완전히 부서지니까 그걸 털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몇 분 정도 오신 건가요? 저희가 오늘 한 100여 명 왔었고요. 낮에는 지금은 한 30명 정도, 6시 이후에 정리 집회를 마감을 하고 그때부터 있었는데, 예, 30명 20, 30명. 이분들이랑 이렇게 좀 충돌이 있었던 건데. 그건 낮에부터 계속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는 100명이 넘게 있었고요, 우리가. 그리고 100명이 넘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도 몇십 명이 와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우가 빠지고 밤에 야간에 잘 사람은 남으니까 이제 이렇게 확 들어와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사회적 내용 전달해야 되는 꼭 연락처가 0161-251-9421. 봐봐, 휴대폰. 현행범으로 잡아봐요. 어제 사람이 폭행했으니까 잡아가라고. 저 새끼 잡아가라고. 얘 잡아 빨리 얘 휴대폰. 아니 경찰 어디 있어? 나 내려가는 거야. 아저씨. 아저씨가. 빨리 와. 먼저 했는데. 누가 먼저 했는데? 신발 새끼들 소리라고 환장했네 개새끼들이. 뭐라고? 누가 먼저 했는데? 내 자랑을 뗄거 아니야? 뭐라고 새끼야?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다쳐. 사람들이 지금 하지 마. 이러지 마. 너 어디 잡았어 이 개자식아? 당신 지금 어디 잡아요? 어디 잡게 뭘 잡아요? 몸을 잡았잖아. 네가 새끼야. 내가 다 뭘 잡았어? 어? 너들 가서 야, 너 그 손풍쟁이야. 너 다 죽었거든? 무슨? 알았어, 기다려. 너 새끼 너 손풍쟁이 건다, 씨발놈아. 욕하지 마세요. 조카 씨새끼야, 너 같은 새끼 이렇게 뒤에서 때리잖아. 너 안 잡았니? 뒤에서 안 잡았니? 너 이리 와. 너 가자. 너 계속 들어가자. 너 경찰서 죽었거든? 들어가자. 너 안 잡았다고? 잡았어, 안 잡았어, 이게? 때리니까 나는 말린 것 뿐이에요. 잡았어, 안 잡았어? 말린 것 뿐이에요? 말렸어. 말렸어. 근데 말리면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다고? 안 잡았다고 이거지? 가서 해. 가서 해! 들어가자. 나봐요. 너 잡았잖아. 너 뒤에서 잡았잖아. 가서 해지 마. 너 뒤에서 같이 나왔잖아. 잠깐만요. 다 찍었거든. 그러니까 경찰가 들어가. 너 같은 새끼는 너 같은 새끼가 아니라 너 같은 새끼다. 너 같은 새끼 부분은 그것만 잡아야 돼. 너는 사람을 잡아가. 이거 소년 성비급 범이잖아. 너 같은 애는 같이 경찰서 가서 너 현행범으로. 헌해고 하려고 하면 제가 경찰이 조사하고. 뭐라고?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다 찍었는데? 이거 나와. 잠깐만 증인인데 벌써 들어가자. 그래, 잠깐만요. 찍어서 왜 경찰서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사람을 쳤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현행범 왜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안 만졌어. 일단 내려가. 아이, 건들지 말고 말해. 그리고 나는 그 말린 것 뿐이지 내가 때린 적도 없고 그런 게 내가 누가 때렸어요? 자. 제가 때린 적 없어요. 그럼 죄송해요. 알아요. 뒤에서 요청 안 왔죠? 갔으면 참 많이 안 피해자니까. 없어. 앉아. 내가 피해자니까. 말린 거 뿐이니까. 말린 거 맞아. 내가 알아. 말렸어. 말린 거 알아. 뒤에서 가슴 만졌지? 가슴 만진 적 없어요? 만진 적 없어. 볼까? 앉아. 보여요. 앉아 보여줄게. 봐요. 이 사람 가해자니까. 뭐가 가해자 있어요? 대현이 나와봐. 내가 가해자야? 잘 있는데. 같이 들었어. 아니요. 자세가 내리고 오지. 맞잖아.
일부러 작업 못하니까 왜 밀어? 왜 그래요? 왜 미냐고? 내가 이상하면 왜 이래요, 당신이? 뭐하는 거야? 아저씨 왜 그래요? 시사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아저씨 왜 만져? 어? 왜 만지냐고? 아저씨 왜 만져요? 어? 왜 만지냐고? 어? 아저씨, 저 아저씨가 잘못해서 술다 처먹었으면 집에 가! 데리고 오는데 아저씨 술다 처먹었으면 집에 가! 왜 끼어들어? 술 먹어 더 남았어? 기억났나 술 먹고? 어? 야 술 먹었으면 집에 가! 가서 잘 새끼들아! 직원들이 여기 왜 나와 있나 했더니 가해자들 빼돌리러 왔구만. 왜 그러면 감싸는데? 가요 가. 어? 처먹고 할 일 없으면 술이나 더 가라고. 먹어. 가서 더 먹든가! 술이나 더 처먹어. 가서 더 먹어 가서! 살 거면 그렇게 살아. 마치 형사인 것처럼 앞에서 하든가. 가해자 빼돌리더니 구청 직원이더만 직원. 장난해 지금? 자기들끼리 때리고 빼돌리고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저기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지켜요. 사람 빼돌리면 가해자들 빼돌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따위 명령 낸 놈이 누구야 도대체? 술 먹이고 이따위 명령 낸 놈이 누구야 도대체? 술 먹이고 이런 명령 낸 놈이 다행히 전화기 좀 줘보세요. 전화기 빠떼가 가네. 아까 누가 제가 쳐가지고. 그럼 이거 경찰서로 가서 해야지. 이거 치안센터나 주민센터는 안 되겠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지금 자기 저번하고 종로구청 주민들하고 철도에서 실에 만들어가지고 국민으로서 했다거든. 그럼 또 장애자 이분은 우천 주민들이 응대를 했다는 거야. 우리 경찰이 응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구현한 것도 아니니까. 그걸 특이해주면 안 될까? 들어가서 마세요.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우리가 안 들어줬어요. 경찰이 뭔 잘못이야. 술 처먹고 한 새끼를 그런 그거를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못한다며? 행답을 좀 감춰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 일단 경찰서로 내려가야 돼. 그 상황실 지나니까 행차 보냈다거든. 그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상관없는 분은 다. 네? 나를 왜안 왔습니까? 네가 나가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게 열지 마.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와 있어. 우리가 뭐 저기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불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홍보해가지고 그걸 맡기서 해라. 우리는 이 사람들 내고 현장에서 뭐 만약에 총리 놀러 보고 가려면 앞에 너무 수용 한기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맞았다는 애들도 있어요. 왜 행동을 성민이 형. 잠깐 오래니까. 이거 차 내가 풀면 안 돼. 알았어. 어? 이제. 나오세요. 자, 무장 버려. 아니, 우리 왜 우리 경찰에 당할 필요는 뭐 있어? 어? 그냥. 왜? 문 잠가버려. 네 분입니까? 오케이, 됐어. 이거 어느 경찰서로 가요? 일단 사세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왔는데? 왜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왜 들어가냐? 경찰서 가야지. 하시나요? 진짜 어이없게 하네,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저술 술을 얼마나 넣어가지고 진짜. 방송이 중앙한데 이거 보고만 있네. 도망 안 가요. 보고만 있고 그랬잖아. 어디야 너? 어디로 쫓기노? 같이 타 우리도. 여기서요 상황 수습하는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 말 저 말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상황 수습이 안 돼요. 한두 군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 말씀하시고 이쪽에서 이 말씀하시고 저쪽에서 저 말씀하시면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가야지 가야자가. 이러세요. 안배관 우리 거 15차 그럼 행기들 출발해. 우리 순찰대 보낼 테니까. 정동문 장관 가자. 우리 행기 출발해. 사람 이렇게 들어갖고 다 떨어뜨리고. 할인미소 아니냐고요. 술 먹고. 안 겪일 사람 안면 가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살인미수예요 이거. 네? 폭력 싫어한다고요? 저는 선생님보다 더 싫어합니다. 네? 핸드폰이 싫어요. 그럼 때려놓고 얘네랑 다가 아니거든요. 빨리 들어가세요. 모시고 먼저 가세요. 아닌데요? 다들 통화다. 저랑 같이 가야 되는데. 차를 앞으로 빼주세요. 5,004명, 여기 세부 5,004명. 박사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만. 네, 성남여자는 1984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군인 출신이 나와가지고 서울에 처음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88년도에 사회 정화 이러면서 장애인 시설이나 뭐 노숙인들을 막 장애인 시설 막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시설을 철원과 경기도 양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은혜 문해 요양원 그리고 양주의 송추 정신병원, 서울정신요양원 이렇게 이제 시설들을 다 옮겼는데요. 나중에 법인이 늘어나면서 시설들이 사나이 13개. 두 사람 왜 여기 나와 있지? 잡초 같은 사람이네요. 아저씨! 아니 잡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아저씨, 어떻게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경동에 못 가면 사람이 아저씨인데 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아저씨 혼자 왔는데 근데? 저 혼자 났어. 혐의 없다고 저 혼자. 아니 됐어요? 못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못 가면 사람이 아저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저씨 경찰서에는 갔다 왔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때렸잖아요. 누가? 아저씨가 아까 목 감았다며요. 전혀. 현수막으로 목 감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때는 일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일을 해요? 어디서? 술 먹고 아저씨? 어디서 일을 해요? 술 냄새 시민들이 있는데요? 유일제 승유제 유일제 담당이기 때문에 술 먹고 일을 해요? 술 먹고 일을 해요? 아저씨 술 엄청 먹고 온 거 알죠 지금? 경찰 불러봐 경찰 좀 불러봐. 경찰 아저씨. 우리 집이 여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에 여긴 거하고 아저씨가 술 먹고 고무집행이라는 이유로 와서 사람들 폭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나 폭행 안 했어. 거기 간 현수막으로 사람들이 사람 목 감고 땡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간 사람이 왜 왔냐고요? 혐의가 없다. 경찰서 간 사람이 왜 왔냐고요? 혐의가 없다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김한기. 김한 뭐요?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 아저씨가 밀잖아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밀잖아요 아저씨가. 왜 그래? 여보세요 뭐 이거 있을게. 아저씨 지금 왜 이러는데요? 저 사람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저씨가. 눈에 보여 눈에. 왜 왔는가 하면은 눈에 보인다고 아저씨 들어가요. 그러니까. 싸움 걸지 이게 말고. 카메라 치우예요. 카메라 치우예요. 아니 왜 카메라를? 싸움 걸지 말고. 가세요. 카메라는 아무한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누구 친해? 경찰님 이 사람이 왜 나왔는데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같이 가시는 여자분들이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 사람 피해자는 그 전에 여자분들이 아니라요. 경석이 여자분이에요. 저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잠깐 얘기했죠. 그 여자분들이 아니라고 보내는 노타리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만 그 여자분들 전화해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밀어 왜? 우리 마음이지 우리 몸까지 대화하는데 왜 그래? 뒤에 사람인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빠도 없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하지 말아요. 아저씨 내가 메신 줄 알고 아빠도 없어 그래. 들어가라고 들어가. 떼지라고 해야 되냐 지금? 삿대질? 그래 딸 같은 여자들은 지울 줄 아냐 그럼? 들어가라고. 다 열받네. 열은 누가 왔는데 그래? 저기 왔네, 피해 왔네, 피해자. 술 먹고 처먹고 와가지고 공무집행 공무집행이야. 그런 사람 가요? 강사자하고 갑시다. 저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몇 시에요?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사람 목을 가슴으로 가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알고 그러세요 아저씨? 내가 이 사람 여자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아는 해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알아 이 선생님을. 목 감았잖아요. 아까 현수막으로. 돌아버리겠다. 내가 여기 들어온 시간이 4시 50분이야. 이 사람아 그 전에 저랑 안 봤어요, 아저씨? 못 봤어. 저 못 봤다고요? 여기서 봤어. 사람 안 다치는 그래서 왔는데 술 깨셨어요,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술 깨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데? 그게 아니래.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강한 사람! 아니 나 근무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저 세종로에서 술 먹고 일로 왔어. 아까 여기 왔죠? 아 여기 왔어. 근데 선생님 아는 척했지? 네, 아는 척했고 선생님이 아는 척했다는 기회로 여기 들어가서 갔다 온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뭘 배웠지? 부장님 아저씨 술 먹고 같이 여기 그거 할 때 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천막 뜯으러 오셨죠? 아니야. 천막 뜯으러 오셨죠? 없었어. 천막 뜯으러 안 오셨어요? 없었어. 아, 미치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다! 내가 봤다니까 아저씨. 가 그럼 같이 가. 같이 가. 알 감았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이중으로 할 내가 늦게. 같이 가. 가요. 불러. 동근이 거. 여기 빛. 그 성남재단에 예, 성남재단은 1984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성남재단 산하에 1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개 시설을 더 지원받아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성남재단은 원래 서울에 그 종로구청 내에 그 법인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종로구청이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법인이고요. 그 시설들은 철원과 의정부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사장이 그 13개 시설 중에 1개 시설에서 5년 동안 비리를 해먹은 게 밝혀진 건데 그게 27억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 27억의 내용 중에는 그 시설에서 사는 생활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피복비와 주식비, 부식비 이런 것들, 그 기름값 그런 것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운 거죠. 그러는 동안 거기 있는 철원에 있는 장애인들은 겨울 동절기 기간에
하절기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원들이 증언한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몸이 계속 그 차가운 방바닥을 이제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계속 죽어나갔던 동절기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사장이 뱃속을 채우는 동안 생활인들은 그렇게 못 먹고 추운 데서 떨다가 결국 죽어야 했던 그런 수년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런 것들을 참다 못해 2003년도에 노조를 결성하고 이 문제를 알리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종로구청이 이 문제를 계속 알렸지만 종로구청은 노사관계로 발생한 아주 경미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래 감독권은, 그러니까 감독을 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했을 때 이사장 부인이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한 걸로 해서 1억 이상의 국고를 횡령해 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로구청은 환수만 하고 처벌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은 종로구청이 환수를 해갔으니까 명확하게 횡령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법 처리를, 그러니까 사법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종로구청과 재단이 짜고치는 고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시설 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고 횡령이 나왔고, 아까 말했던 27억의 비리가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사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사장이 구속되기 전에 긴급체포가 돼 있는 동안 긴급체포했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에 이사장직을 퇴임하고 자기 이사장직의 권한 대행을 자기 친구에게 넘기고 자기 아들을 이사로 취임시키고 자기는 물러나는 이런 아주 형식적인 요식 절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석 신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근데 이러한 전 과정, 몇 년여의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많은 언론들 통해서 내용이 나가고 사실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이 비리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인의 이사들을 다 해임할 수도 있고 강하게는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청 과장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구청장을 만나서 이 요구안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근데 구청장은 시간 없어서 자기는 이런 문제 모른다. 그리고 면담자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생활복지국장이라는 사람은 종로구청이 이제 할 일이 없다. 아무 일도 안 해놓고 할 일이 없다. 이러고 나가버리고, 사회복지 과장은 노력하겠다 이러더니 그 과장이 얼마 전에 또 새 과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담당자를 계속 교체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는 이런 태도를 종로구청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서도 지금 계속 뭐 민주적 절차를 밟아라 뭐 이런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 면담, 구청장 면담, 민원 제기, 집단 민원 할 건 다 했거든요. 이제 절차 다 밟았습니다. 이제 정말 투쟁하는 일만 남았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천막 농성을 돌입한 우리에게 경찰 공익들을 이용하고 구청 직원들이 다 남아가지고 지금 폭력과 막 여성들에게는 성폭력을 행하면서 지금 천막과 우리의 투쟁 대오들을 막 다 침탈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를 못 갈 수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앞에서 계속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예, 보통 이제 아까 이제 박민건 성국장도 얘기했듯이 에바다툼 이제 그런 특성을 띄는데, 에바다툼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제 시설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리가 발생하면 한두 명 뭐 징계받고,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다시 이렇게 자료를 장악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인권 침해가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관리 감독 기관들이 그것을 이제 목도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성남재단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다수 장애시설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성남재단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다 투쟁, 그리고 청암재단,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싸우고 있는 광주 인하원 문제, 상해원 문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놈이 수십억을 해먹어도 이 구조를 지자체가 감독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독점 체계,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원들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명예훼손을 고발하고, 그리고 성남재단만 해도 22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조 탄압을 하면서 그 재단 이사장이 아주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구조, 이 비민주적 구조가 문제인데요. 이 비민주적 구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비리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아들을 이사로 세우고 친척이 뭐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가능한 이런 족벌 사유 제도, 사유화가 가능한 이런 사회복지 구조 이 자체가 이제 문제이고요. 지금 종로구청은 성남 문제만 해도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시설들이 사법처리하는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때 다 부인이 해먹고 아들이 또 이사 해먹고 뭐 이러면서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 없애고 자기의 그 시설 안에서의 자기의 반대 세력, 노조 같은 그 노조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법인이 이렇게 비민족 구조가 가능한 것, 그리고 독점, 사유, 족벌 체제가 가능한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미신고 시설과 신고 시설이 다 그 똑같이, 예. 미신고 시설과 신고 시설들이 다 같이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그 시설 생활자 그 김포 사건만 해도, 김포 사랑의 집 사건만 해도 생활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신과약을 함부로 막 먹이고 그 사람들을 병이 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여성장애인을 계속 수년간 소폭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시설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시설장이 아주 독점 권력을,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쯤은 진짜 키우는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성폭력 해버리고, 가서 때리고, 감금하고, 말 안 된다고 정신과약 먹여서 잠재우고, 그러다가 사망하고 나서 또 화장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시설 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아무도 거기 안에서 있는 문제들을 몰라요. 장애 당사자들은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화나 편지나 어떤 통신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대다수의 시설 생활인들이 치매 노인이거나 아동이거나 특히 정신이체나 정신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이나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자체는 이 미신고 시설이든 신고 시설이든 가서 그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성남재단을 비롯해서 종로구청 아무도 그 시설에 가서 당사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종로구청만 해도 그 근처에 있는 콘도에서 향응 대접을 받으면서 감사를 해요. 그러니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생활인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하고 그 뭐 시설 운영자들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인권유린은 나중에, 그러니까 시설의 인권유린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인 폭행, 뭐 지속적인 성폭력 이런 것들이 수년에 걸쳐서 아주 시설장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피해 상황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재판장에 가면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당했는지 기억 못한다고 이게 무혐의로 처벌이 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시설장애인들의 그 인권유린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권유린이 이제 인권유린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가 그 정부에게 계속 그 미신고 시설들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해서는 이제 일부의 아주 경미한 문제들만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머지 그 미신고 시설들 지금 1000여 개 가까운, 1200여 개에 가까운 미신고 시설들 중에 거의 900개, 1000개에 가까운 시설들을 올해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전환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 시설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인권유린과 비민족 구조와 족벌, 사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정부가 시설을 계속
시설의 백그라운드로서 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시설 계속 양성화하고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이 정책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장애 당사자들은 자립생활을 주장하고 장애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설에 돈을 쏟아붓고 시설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시설 신축 비용은 770억 원이고 자립생활 지원 비용은 15억 원입니다. 이 액수는 2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정부가 얼마나 시설 정책으로 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정부가 이 자립생활은 전혀 지원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일부 떡값만 떼어주면서 자기의 중심은 수용시설 짓고 있는 이런 구조가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또 웃기는 것이 이 정부가 그러면 이 사회복지 구조를 왜 못 바꾸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계의 그 핵심 권력을 가진 집단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거대 사회복지 법인들 그리고 시설장들 이들이 사회복지계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 협회, 사회복지 협의회 이런 구조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협회, 협의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이런 데서 시설장, 법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복지 구조가 바뀌겠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사회복지 구조를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그 예산을 다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투쟁들이 앞으로 이 사회복지 구조를 바꾸는 투쟁에 아마 맨 시작은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그 사회복지 구조를 바꾸는 투쟁의 어떤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쟁들은 에바다, 청암 이런 투쟁들이 지속적인 사회복지 구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가지 못하고 그 개별 그 시설의 문제로 끝냈던 한계가 있다면 이제 이 성남재단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회복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말 주인이 누군지 정말 가르쳐주는 그런 투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얘기를 막 다 해서. 그 시설 운동이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너무나 이 판을 알면 너무나 같이 투쟁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올 수 있게 되는 사회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의견은 시설에 완전히 묵살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를 들어 나오고 싶어도 너무 산골짜기 시골의 폐쇄된 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특장차라도 가야 그 사람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투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누가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 누가 바깥에서 시설의 벽을 깨야 되는가. 그래서 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나와서 어깨 걸고 누가 어떻게 그 싸움의 시작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노조와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조직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까지는 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이 투쟁의 주체가 지금 될 수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노조 그리고 자립생활 운동하는 우리 투쟁 동지들 그리고 각종 복지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그 사회복지 노조 이런 조직들이 달라붙어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설에 있는 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바깥에서의 싸움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결국 사회로 나와서 정말 탈시설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투쟁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됐고요. 이제 아까 이제 어쨌든 국가 정책이 시설 위주인 것이 어쨌든 이제 국가 정책이 시설장 이런 이제 집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정리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정부가 시설 정책만으로 가고 있는 이 수용시설 일변도를 우리가 이제 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장애인 부모들이 시설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지금 사회복지의 거대 권력
사회복지 법인들과 시설 운영자들이 지금 사회복지 거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그 안에서 어쩌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용시설을 늘려가고 기능봉합인의 어쩌네, 시설을 신축하네 어쩌네 하면서 법인들에게 수십억씩 떼어주면서 시설을 더 짓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김정아입니다. 줄이면 어떻게 돼요? 시설인권연대. 네. 사무국장? 국장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활동가라고 통칭해요. 국장 누구 따로 안 하고. 가방 여기다 놔둬도 되겠죠? 안에도 그 동근이 있고. 아이고 손이 다 들어갔어. 잘못해가지고. 찍어서 뭐 합니까? 이거 찍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럼 안 찍을게요. 찍지 마. 예, 예. 이거 뭐 방송에서 똑바로 내붙이다 허위로 된 거 그대로 다 내보내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 거 나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잘 찍어 이거 이렇게. 제가 찍어도 되냐고 불법 물어봤잖아요. 시위하는 거나 찍어가요. 불법 시위하는 거나 이런 거 찍지 말고. 제가 물어봤는데 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이렇게 찍지 말라고. 찍지 말아요. 예, 자꾸 찍어다가 알겠어요. 엉뚱한 데다 이거 찍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찍고 말아요. 왔으니까 그러지. 예, 찍느라고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대개는 이게 시설에 와보질 않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엄마들의 고충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들의 고충도 알아야 되잖아. 예. 그치? 예. 그러면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찍으려면 안 되고. 그래서 인터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인터뷰는 안 해. 뭐하러 인터뷰 안 해. 하시고요. 자기가 뭔지를 알고 인터뷰를 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와서 망신 깔지 말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면 나 왜 찍어요? 근데 인터뷰 하려고. 직접적으로 그건 없고 아니요, 항의하죠. 저희도 뭐 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말싸움이 오가는데 몸싸움은 아직은 아니고 사람들이 주축하는 게 바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나왔으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풀어야 저분들은 뭐 성남제나 산하에 있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인데 시설 종사자 분들인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저렇게 오셔서 성남재단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시설을 지금까지 설립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 뭐 죄 없다, 이 세상 복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성남재단 산하의 시설 문제는 누구나가 다 아는 건데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도대체 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참 안타깝고 속상하죠. 오늘은 장애인분들은 안 오셨나? 제가 저쪽 가서 보진 못했는데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모셔와서 같이 뭐 집회를 하고 한다는데 그거는 완전히 동원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정말 뭐 집회를 한다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온 분들이 아니라 시설에서 그냥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시던 분들이 산골짜기에서 어디 가자, 뭐 그게 데리고 나온 거죠. 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셔야 하는데 저분들은 그런 삶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기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뭐 힘든 일을 하시는 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자기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해야 하는데 호칭이 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노조분들 중에서도 그 엄마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못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관계는 좀 명확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고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만 하는 거고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비단 뭐 몇 억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돈을 국가가 장애인들이 제대로 서비스 받게 해줘라 라고 준 건데 그걸 못하고 이제 횡령을 한 거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케어해줄 사람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의식주 전체의 기본권이 이제 침해되는 상황이라서 좀 사회가 이 비리재단 문제를 그냥 단순히 뭐 한 사람 일가족이 뭐 몇 억을 해먹었대더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그거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까지도 연결돼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뭐라고 소개를 하면 되죠?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지? 시설인권연대 네, 활동가. 네, 여주민입니다. 네. 선배 뭐 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세상에 너무 죽겠어.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 나 그날